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대기업들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하거나 휴무를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협력사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9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딸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심각한 학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아동 학대뿐 아니라 노인 학대도 많습니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 기념일까지 만들었지만 학대는 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기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기록부 수만 건을 허위로 작성했다 적발됐습니다. 그 실태를 보도합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창원 국가산단의 근간인 대기업들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하거나 원래 가동해야 하는 날까지 쉬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들까지 피해가 가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달 중 6일을 휴무하기로 한 쌍용자동차 창원 공장.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지배권 포기 시사로 분위기는 한층 더 침울해졌습니다. 창원 공장의 매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 끝에 희망퇴직을 실시한 대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1000여 명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거나 휴업 중이고 효성중공업도 희망퇴직으로 200여 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STX조선해양은 추가 무급휴직 실시로, 순환휴직을 실시했던 S&T중공업은 도급직 계약 해지로 노조의 반발까지 사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영 위기는 그 자체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만 협력업체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더 큽니다. 창원시 있으면 얼마나 도와준데 저희들도 버티다 우리 협력사한테 올 거는 진짜 힘든 일 아니면 따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곧 현실화되는 데다 경남은 전통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 위기 극복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4차 산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가 아직까지는 적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서 이 창원 쪽이 더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글로벌 경제 위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대기업의 위기가 현실화된 지금 창원, 나아가 경남 경제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창녕에서 9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 아버지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의붓 아버지는 딸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심각한 학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5살의 의붓 아버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줄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9살 난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순간 구속 갈림길에서 내뱉은 한마디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늦은 후회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 번도 남의 딸을 생각해 본 적 없고 제 딸을 생각하고 아이도 많이 사랑합니다. 실질 심사가 시작된 지 3시간 30분 만에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한 상태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의붓 아버지는 일부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주요 혐의에 대해선 끝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욕조물에 담겼다는데 심한 학대는 인정 안 하시나요? 욕조에 담은 거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진짜. 경찰은 구속기간인 앞으로 10일 동안 의붓 딸에 대한 학대 정도와 기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쇠사슬과 프라이팬 등에 이어 의붓 딸의 일기장을 추가 압수한 경찰은 학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입원 중인 친모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친모를 직접 찾아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조사 시점을 최종 조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어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노인학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하고자 만든 법정 기념일인데요. 현실에선 학대가 더 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8살의 서모 씨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남편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자식 생각에 수십 년간을 참고 또 참았지만 남편의 폭언과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할 때는 내가 짜다도 내 혼자 깜짝 놀래고 그 놈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큰아들하고 큰딸하고는 좀 보기 미안고. 결국 지난달 말 서 씨는 자신의 딸이 학대 사실을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하면서 학대 노임 쉼터로 오게 됐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든지 내가 그래도 먹는데 그랬다든지 사과를 했으면 안 그랬긴데 사과를 안 하고. 최근에는 사천의 한 요양원이 노인 학대 기관 판정을 받고 시로부터 시설장 교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는 5,200여 건으로 2년 전보다 13%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노인 부부가 늘면서 노인 간 학대, 이른바 노노 학대가 10건 중 3건이나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밖으로 노출되는 걸 부끄러워하고 또 다 늙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살지 뭐 그러냐 하는 또 자식들의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노인 학대는 늘고 있지만 쉼터는 경남 한 곳을 비롯해 전국에 18곳뿐. 더 큰 문제는 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4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 퇴소 이후에 돌아갈 곳이 마땅히 없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그 주택 마련이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본인 돈으로 어차피 방을 구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지원이 사회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 말고도 노인 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에 따른 교육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겠는데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아 대부분 지역 30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8도, 진주도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0도, 진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면서 모레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모레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서부 내륙이 10에서 40mm, 그 밖에 경남 내륙 지역이 5에서 10m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는데요.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8도, 양산도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밀양 32도, 함안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6도, 산청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0도, 합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비가 오면서 더위는 살짝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죠. 그중에서도 산청 함양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전시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유족들은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눈이 내리던 산골에 총알이 빗발치고 마을은 핏빛으로 물들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부녀자와 노인, 어린이 등이 희생됐습니다. 설날 다음 날 지리산 자락 산청군 금서면 가연마을과 방곡마을, 함양군 휴천면 점천마을과 유림면 서주마을 주민들의 희생이었습니다.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과 유족들이 겪어온 아픔은 영상으로 재현됐습니다. 산청과 함양 4개 마을 주민들은 한국 전쟁 중인 지난 1951년 2월 7일 국군의 무장공비 토벌 과정에서 무고하게 학살됐습니다. 유족회가 밝힌 희생자는 705명. 하지만 사건 발생 45년 만에 정부가 인정한 희생자는 386명에 불과합니다. 개정법이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고 유족 등록, 유족이 상속법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현재 그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도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산청 함양 사건 배상안을 담은 특별법이 자동 폐기되면서 유족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큽니다. 유족들 개인에 대한 배보상법이 통과되어서 진정한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유족들 마음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내년이면 산청과 함양 거창 사건이 일어난 지도 70년을 맞이합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걸어온 유족들의 험난한 여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이번엔 탐사기획 보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업체에 맡겨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행업체들이 측정기록부 수만 건을 엉터리로 작성했다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그 실태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먼저 탐사기획팀장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한 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대기 측정 대행업체 2곳에 4억 원을 주고 대기오염 물질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는 제대로 측정도 하지 않고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대기 측정 기록부를 작성해줬습니다. 우리 배출업소에서는 자체적인 일부의 감시 정도만 있는데 개선이 돼서 동일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7년 대기 배출 사업장 400여 곳에서 4천 건 넘게 거짓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2,800건 넘게 측정했다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창원에 있는 대기 측정 업체 5곳은 의뢰받은 사업장의 무려 80%인 1,200여 곳에서 8,500건 넘게 거짓으로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해에 있는 업체 2곳은 3년에 걸쳐 사업장 600여 곳에서 1,700건 이상, 양산 지역 업체 3곳은 400여 사업장에서 6,800여 건을 거짓 측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것. 지자체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벌이고도 이 같은 위반 사항은 단 한 건도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허위로 작성됐다는 어떤 가정하에 현장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간다 하면 더욱 정밀히 보겠죠. 확인했던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들은 사업장들의 대기 오염물질을 거짓으로 측정한 대행업체 10곳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상반기 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사천 통합수도센터에서 열립니다. 아동학대 및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이 오늘 오전 11시 거창군청 로터리에서 열립니다. 하동향후 미술가 이성석 초대전 개막식이 오늘 오후 3시 하동문화예술회관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제5회 남해군 게이트볼 협회장기 대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남해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경남도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서적인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한국조사협회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도내 만 19세에서 69세까지 1,000명 대상 20여 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도민의 79.8%가 정서적인 불안감을 경험했고 38.8%가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중소기업 대상 2천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합니다. 중진공은 유망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당 최대 150억 원까지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는 코로나19와 보잉 737 맥스 생산 중단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관내 49개 항공업체 상하 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합니다. 감면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며 감면액은 2억여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제38회 경상남도 연극제가 오는 23일까지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도내 11개 극단이 참여한 이번 연극제에선 함께 즐기는 연극, 함께 만드는 세상이란 주제로
거제극단 예도의 크라켄을 만난다면과 창원극단 나비의 쉬지 블루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한편 경남연극협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과 어린이 극단이 참여하는 통제형의 바람 공연과 생활동아리 무대 등을 취소했습니다. 함안군은 한국관광공사의 지역관광 자원개발 투자유치 상품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공모에 아라가야 체험단지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가야 체험단지 조성 사업은 마리산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함안군이 아라가야의 역사 문화를 활용해 체험 위주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가 사회적 기업인 진주지역 자활센터와 협약을 맺고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장바구니나 청소용 마대를 시민에게 무료로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폐현수막 재활용이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은 물론 폐기물 소각에 따른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명확한 제조법이 전수되지 않은 전통 한지인 태지의 핵심 원료가 녹조류인 핵함임을 밝혀내고 전통기법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나무 섬유에 녹색의 수채를 넣어 만든 태지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하던 고급 한지였지만 근대화를 거치면서 사라졌다가 산림과학원이 수채의 정체가 핵함임을 밝혀내고 경남과기대 등과 함께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동차 구입비와 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공유 시스템인 카시어링을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LH는 현재 수도권과 대구 지역에서만 카시어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최대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조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LH가 경남숲교육협회와 진주시, 경상대학교 등 9개 기관과 함께 LH 그린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LH는 경남숲교육협회와 경상대 등에 의뢰해서 시민생태 안내자와 유아숲 지도자 교육과정을 거쳐 100명의 산림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거창군은 원수의 수질 보전과 하천의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 처리 구역 확대와 면단 위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의 신설과 증설 방안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